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예전에 에밀레 종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 조그맣게 이렇게 만드는 이거는 이제 서양종 스타일인데 동양종은 약간 항아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부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팔처럼 벌어져 있으면 이게 서양종,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오므려져 있으면 치마나 항아리처럼 오므려져 있으면 동양종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조그만 것들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던, 저도 그런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제 아는 선생님이 중국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철학가 출신이니까 제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니까 선물을 하나 해줬대. 한국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종이 제일 우수한 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 그래서 학명 자체가 코리안벨.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통일시자시의 종입니다. 엄청 대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원산지긴 원산지인데 우리 종하고는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을 선물을 하나 해줬더니 그 양반이 학장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종을 받고 기분이 좀 이렇게 뚱한 표정을 짓더래.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종을 종친다로 봅니다. 인생 종친다. 그게 말장난 같은데 이런 말장난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자에도. 그래서 죽을 사자 때문에 뭐 병원에도 사층 없고 뭐 사동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F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말장난이 무진장 많거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복. 그래서 복 들어온다. 그런데 이 복자가 박쥐복자를 써요. 복복자를 원래는 복복자를 쓰는데 똑같은 발음이 박쥐복자도 있어요. 그래서 나르는 박쥐, 이 문양이 우리 전통 문양에서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은 그게 복이 범 내려온다가 아니고 복 들어온다 이러면서 촥 이렇게 박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박쥐 이런 문양들이 한복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박쥐에 대한 이미지가 뭐에 걸려 있냐면, 우리는 현대에서 박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소부화예요. 얍삽함, 이쪽과 저쪽, 중간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새도 조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포유류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자. 그게 이소부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박쥐 이미지인데 예전에는 박쥐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쥐를 복의 이미지로. 그리고 글자 발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우리도 발음이 똑같은데 걔네는 사성이 있어서 약간씩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쥐 문양을 쓰고, 그 다음에 복복자를 뒤집어 놓는 것도 그 박쥐 그림이 날아가는 것, 날라서 온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복복자를 요즘은 뒤집어서 중국 같은 데 가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런 말장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돼지. 그래서 돼지 머리 쓰는 게 돈이잖아요. 돼지가 돈가스 할 때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 그래서 그 고사상에 돼지 올리잖아요. 돼지머리. 저는 그런 거 이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고사하고 제사는 달라요.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고사는 낮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는 그 집 안에서의 제일 리더 여자가 하는 거고 주관하는 거고, 제사는 그 집 안에서의 제일 리더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 돼지저금통도 마찬가지예요. 돼지저금통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세요? 돼지저금통 말고 두꺼비 저금통이 있었어. 본 것 같아요. 두꺼비는 파리 먹듯이 이렇게 두꺼비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파리 먹듯이 탁 하고 딱 해갖고 그냥 이렇게 심이 뚝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꺼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들어는 가고 잘 이렇게 내뱉지 않는다, 뭐 이런 식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돈이 모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두꺼비의 긍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저 여드름이라도 짜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이런 느낌? 근데 두꺼비는 우리 이 민담이나 뭐 전설이나 이런 데서 다 언제나 긍정으로 나옵니다. 지네를 물리치는 두꺼비. 전설의 고향 275편 이런 거 못 봤어?
진해 요괴가 나오는데 두꺼비가 막 독을 뿜고 뭐 이런 거 못 봤어? 그리고 콩쥐팥쥐에서도 그 항아리를 막아주는 두꺼비잖아. 두꺼비 입장을 생각해 봤어? 그 항아리 밑에 눌려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도대체 팥쥐는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 팥쥐가 바람 피러 가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두꺼비의 고뇌잖아. 약자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강자해야 된다. 약자는 슬프다. 두꺼비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박쥐는 사실은 부정성. 그리고 돼지는 돈이라고 하는 그래서 죽을 때도 웃고 죽어야 되는, 목이 잘리면서 웃어야 되는 비애 압니까? 그게 돼지의 비애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성형하는 거거든. 설마 잘릴 때 웃겠어? 이게 죽어가면서 살인미소를 날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약간 지정신 아닌 돼지지. 그래서 삶는 과정에서 이렇게 눈이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조정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삶아지니까 이렇게 만지면, 그리고 면도도 다 하고 털 다 뽑고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해서 씩 이렇게 웃고 있지. 근데 목 잘려 갖고 웃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요. 효수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거는 걸 효수라 그러거든. 효수형. 태장도 유사 이렇게 5개의 형벌이 있잖아. 조선시대 때 태장도 유사. 근데 이걸 유사해가지고 이렇게 성문에다 걸어놓고 뭐 이렇게 장대에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본보기지, 본보기. 그렇게 상투 이렇게 해갖고 묶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씩 웃고 있어봐. 그게 너무 무섭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보고는 그런 공포를 못 느껴. 근데 고사에서의 핵심은 돼지 머리가 아니고 팥떡입니다. 팥이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팥시루떡이 핵심인 거지. 깐팥 쓰면 안 돼. 백팥 쓰면 안 돼. 빨간 팥. 빨간 팥. 그게 핵심이지 돼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는 돈이기 때문에 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콧구멍에 돈 찌르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찌르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고. 입은 그나마 낫지. 야, 콧구멍에 너 돈 한번 말아서 한번 찔러봐. 이게 무슨 코로나 진단키트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의식이 있으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간지럽겠어. 귀에 찌르고 코에 찌르고 미치겠네 이러면서. 돼지가 진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저주를 내리지 그 상황에서 너네 돈 벌어 라고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너무 잔인한 거고 그건 말장난에서 유래된 거예요. 말장난에서 유래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장난과 한자 이런 데서 유래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이제 복날에 개 먹고 뭐 이런 거. 또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 복자가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 그렇게 해서 복날할 때 사람 인변에다가 개견자가 있어. 근데 그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더위에, 그러니까 더위라는 양기에 음기가 완전히 눌려 있다. 복날에. 이런 의미인데 그게 하필 사람 인자에다가 개견자를 썼죠. 예전에는 개를 가축으로 많이 보고 사람이 잘 패요. 그래서 개한테 화풀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를 때리고 이러면 개가 납작 엎드리거나 뒤집어서 오줌을 싸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그게 이제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을 지리는 거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좀 슬픈 건데. 근데 그렇게 개가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를 엎드려 있는 거를 그 글자가 이제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런데 사람 옆에 개가 있는, 엎드려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개를 사람이 먹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을 이긴다. 복날의 더위를 이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글자 장난인데 이런 식의 장난들이 이 한자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자도 에밀레종 할 때 이 종자도 이거 제가 밝혔거든. 이거 내가 밝혔어. 내가. 그래서 종자는 2가지 글자를 씁니다. 그게 이제 쇠금에다가 종이 이제 쇠붙이로 됐으니까 금속이니까 쇠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쇠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거 들어가잖아요. 그 옆에
두 가지를 씁니다. 글자를, 요 종자를 보면 아이동자를 쓸 때도 있고 무거울 중자를 쓸 때도 있어. 한자는 측자 파자라 그래서 글자를 붙이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해요. 송광사에 18국사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송광사에? 송광사, 저 순천 송광사. 그게 소나무 송자를 이렇게 보면 열십자에다가 이게 나무목자에다가 이게 공은 공후백자남 할 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나무목자를 쪼개면 18이 돼요. 그래서 18명의 공이 나온다. 그래서 18명의 국사가 나온다. 이런 18자가 왕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18자가 왕된다. 뭐 정갑록이나 뭐 겨갑록이나 이런 쓸데없는 18자가 뭐냐면 18, 그러니까 나무목자, 아들 자자. 그러면 성이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씨가 왕이 된다. 아니,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말장난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한자는 쪼개져도 단어들이 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런 걸 보고 측자 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겹쳐서 말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쪼개서 말을 만들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쓰레기 같은 짓.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암호를 쓰는 방식이 옛날에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암호 표현이야. 암호 표현.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종에 대한 이야기고 왜 금속 중에서 가장 무겁다 그래서 종.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요. 무거울 중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같이 무거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해봐. 옛날 생각해서 최고로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종 이상이 없어. 금속 중에서 이 이상 떡대가 나갈 게 뭐가 있어? 없죠. 그리고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고 종은 악기이기 때문에 잘 울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잘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이 그래 빽빽거리고 잘 울어요. 요즘 애들하고 달리. 그래서 아이동자를 쓰는 거예요. 아이동자를. 그래서 소리의 입장에서는 아이동자를 쓰고 무겁다라고 하는 형상적 진료적 입장에서는 무거울 중자를 쓰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까 그 사람 인변에다가 사람 옆에 개가 있으니까 개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쇠 옆에 아이동자가 있으니까 애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런데 주물에 대해서 요만큼만 이해하면 애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주물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주물에는 물 성분이 들어가면 인간은 대부분 물이거든요. 물론 우리 정도가 되면 이제 물 성분이 많이 없어. 물 성분 밀도가 높을수록 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으면 거의 이제 사막같이 돼 있지. 손등이나 이런데. 뭐 어른들 이렇게 봐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슬픈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슬픈 얘기. 그렇게 해서 어린애일수록 아무튼 물 성분이 더 많아요. 촉촉하지. 그래서 주물에는 물이 들어가서 실제로 수분이 들어가면 그 안에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종을 치면 거기가 깨져버려요. 균열이 갑니다. 그러면 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물에는 애를 넣기도 어려워.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아윌비백 터미네이터 용광로에 들어갈 때 터미네이터니까 용광로에 들어간다. 인간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사라집니다. 증발해 버린다니까. 용광로 온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심청이야. 그래서 용광로로 뛰어들었어.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 기화돼서 날아간다니까.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 기화가 돼요? 네. 왜요? 아니, 의심나면 가서 한번 해봐. 광양 해봐. 아, 그게 100도, 200도가 아니잖아. 주물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에밀레종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는 기술이 있었어요. 에밀레종을 만들 때는 기술이 있어서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서 이 종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는데 워낙 나중에는 기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통일신라 시대가 가장 좋았던 때고 고려시대가 떨어지고 조선시대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만들었던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전설이 붙어, 언제나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시대가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린 기술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를 전설로 승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청자. 그 고려의 비색은 재현할 수가 없어요. 재현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실 유약이 산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색을 만들 수는 어려울 거예요. 천연적으로.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석파, 대원군, 이하응이 난초를 그렸어. 야, 난을 쳤어. 똑같은 선을 자기도 못 그린대. 그걸 다시 똑같이 재현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건 비색이고, 비색이 비취색이라는 뜻도 있고 비밀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 두 글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재현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또 약을 파는 경우도 있고 많아. 그래서 종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 애가 들었다. 그건 이제 개구라다. 그리고 이건 글자와 관련된 이야기일 뿐이다. 종이 서양종 같은 경우는 이게 밖에서 이렇게 치는 식이잖아요. 아니, 밖에서 치는 식이 아니고 안에서 종에서 추가 있어가지고 쇠로 이렇게 흔들지. 그래서 이 줄을 당기면 종의 줄을 당기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땡땡땡땡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양종은 밖에서 치는 거고 서양종은 쇠가 안에 있는 거고 동양종은 밖에서 치는데 그 밖에서 치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동양종이 훨씬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게 이제 동양종과 서양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서양종 같은 경우는 높게 매달아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 종이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을 쳐가지고 시계를 이제 성당이나 이런 데도 다 중심에 있거든요.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들어서면서 뭐 산사만 남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도심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기능, 은행의 기능, 학교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종교시설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도 유명한 학교들 중에 미션 스쿨들이 있는 거죠. 종교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종을 밑에서 이제 줄로 해서 당기고 그 종탑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종이 크면 당겨도 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콰지모도 알아요? 콰지모도 안소니 퀸 노트르담의 꼽주 진짜 오래된 영화 있어요. 진짜 오래된, 그게 뭐 50년대 영화인가 60년대 영화인가 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 노트르담의 꼽주 보면 노트르담 대성당, 그 파리의 그 시테섬인가 그 섬 안에 있어요. 저도 거기 노트르담 성당에 가봤거든요. 종탑은 안 올라갔어요. 힘들어. 거기 노트르담 성당 굉장히 대단한 성당이에요. 굉장히 대단. 유럽의 성당은 진짜 대단해. 그리고 가볼만 해요. 그 대항해 시대나 이런 때 너무너무 돈이 많은 그런 시절에 만들어 놓은 성당은 화려하고 엄청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성당은 그 유럽 성당에 비하면 진짜 저건 진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큰 종은 땡겨서 될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의 꼽주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매달립니다. 종에 사람이. 그래서 몸을 반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종을 쳐. 그래서 종이 있고 나중에 이제 시계가 발견되면 시계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면 대신에 종 대신에 시계탑을 가지게 되는 거지. 종이 시계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시간을 시계가 없잖아. 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게 걸고 쇠로 쇠를 치고 개부구가 넓고 이게 서양종. 그래서 쇠로 쇠를 치니까 땡 소리가 나는 거야.
학교 종이 땡땡땡은 그래 서양 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종은 나무로 치기 때문에 덩덩덩 소리가 납니다. 땡땡땡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동아시아 종 같은 경우는 종이 이렇게 약간 암흑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동아시아 종은 아니고 한국 종만 그래요. 중국 종만 같아도 약간 벌어져요. 약간 벌어져. 약간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미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게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 걸 기준으로 설명해 주면 약간 항아리처럼 이렇게 항아리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한복선도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한복이 그지같이 입으니까 속에 옷을 잘 안 입고 입으니까 한복이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나팔같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한복은 하우 상박이라 그래서 아래는 풍성하고 상은 좀 박해.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짧게 입어. 그래서 이거를 원래 한복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속옷이 약간 보여. 그걸 섹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선 후기 때 나타나는 양식이에요. 그 기녀들이 원래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양반지까지 섹시미는 그게 유행한다니까 되게 재밌다니까. 이러한 옹감묘라든지 이런 항아리 스타일의 디자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옹감묘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디자인이 옹감묘나 안 그러면 고로의 디자인이 인입된 게 동아시아 종이다. 동아시아 종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약간 암흑하게 하는 게 동아시아 종이 아니고 우리나라 신라시대 종이죠. 암흑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감이었다.